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4일, 5월 첫 시장이 시작됐고요. 현재 약간 갭 하락한 이후에 하락폭을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법 지금 회복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죠. 일단 오전 시황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HLB 그리고 이게 예전 그전에 HLB가 한참 상승했을 때 느낌과 비슷한데 파미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 약간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측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측면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더욱더 격화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작년 5월 달 기억나시나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MSCI 그 지수 변경 때문에 빠져나가는 중국 비중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비중이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점들로 시작을 해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좀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이게 격화되면서 한일 관계까지 넘어가서 작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이제 그렇게 연결됐는데 그 모든 고리의 출발점은 여기였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 문제점. 요거 두 가지가 지금 문제의 근본인데 이 부분은 현재 경제 재개를 위해서 해제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제 황금 연휴를 끝내고 나서 이후에 1주 내지 2주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경제 해제가 이제 경제 재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씩 풀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요건 조금씩 잡혀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얘입니다. 얘는 단기간에 안 잡힐 수 있잖아요. 안 잡힐 가능성이 높고 지금 또 건들고 있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좀 쉽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재선을 위한 그 수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제법 큰 부분을 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도 한 레벨 정도 더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품 논란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요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거품 얘기들이 조금씩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조정 구간인데 조정을 제대로 안 받고 가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요 라인 못 넘을 텐데 넘는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 제가 다른 차트까지 보여드렸었죠. 일반 차트까지. 하루 이틀 정도는 넘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60일선 한 번에 돌파, 지금까지 이 과도한 낙폭 이후에 반등을 줬을 때 한 번에 돌파한 적이 과거에 없었다. 거의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 차원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1850 또는 1860 최대로 내려온다면 1800, 1700, 뭐 일시적으로 1750을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800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얘기 드렸던 1800 라인은 제가 지난주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이 온다면 1800이 1차 지지 라인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800까지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된다든지 하게 되면 1800을 좀 깰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한다. 이제는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안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상하기에는 대략적으로 놓고 보면 한 이 1800 라인부터 시작해서 1950 정도의 라인까지 요 라인이 기본 박스권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기 떨어질 때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박스권이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느냐가 문제지, 박스권이 한번 나오면서 기간 조정을 해야 한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첫 시작이다라는 그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와서 2000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가지고 1750을 한번 볼 가능성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800에서 1950 사이에서의 박스권, 그리고 이 60일선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이 부분, 이제 하락 각도가 조금 완만해질 거예요. 앞으로 완만해질 텐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1800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얘가 밀려 내려오는 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은 1800에서 1950 정도 사이를 기준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 부분이 있고, 여름 관련주들, 여름 수혜주들이 지금 많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소비주들 움직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정도가 지금 눈에 띄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정부 쪽에서 발표될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도 일단 뭐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관련주 얘기들도 있었었죠. 제가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CJ 시푸드, 마니커 FNG 뭐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뭐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긴 하다. 섹터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 상태들 보게 되면 네이버 매수가 독보적입니다. 아주 좋고요.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엄청납니다. 매도가 상당히 크고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는데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외국인들 매수가 좋고요. HLB 매수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양은 굉장히 뭐 미미하다. 시장 전체로 보면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과거 매수했던 물량에 비하면 매수 물량은 그다지 크지 않다.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뭐 의미가 없습니다. 매도 종목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자, 조금 늘려서 보면요.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좋은데, 뭐, 선물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아직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섹터들이, 지수 올라온 거에 비해서 못 올라온 섹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키 맞추기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일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도 보니까 일부 키 맞추기가 지금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시장은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건전하게 흘러가고는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HLB입니다. 자, HLB 보시면 현재 오늘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9만 원대 초반에서 10만 원대 초반 정도 사이에서의 박스권 움직임, 그 움직임 뭐 이상도 이하도 현재는 아니다. 아직까지 지금 뭐 10시 반이 조금 안 된 시간인데 거래량 뭐 30만 주 지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위로 오버슈팅이 나오면 최대 11만 원까지, 아래로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9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으나 전체적인 박스권은 9만 원대 초반 정도, 9만 한 2천 원, 3천 원, 그 초반 정도에서 10만 한 2, 3천 원 정도까지, 1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의 박스권 흐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당분간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요번 주에 이게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면, 지금 기회는 기회예요.
조정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거래량을 조금 더 만들면서 10만 원대 근처에다 갖다 붙여 놓는 그림이 나온다. 윗골이 오늘보다 지금 현재 윗골이보다 조금 더 높게 잡고 그렇게 나와주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데, 그렇게 했었을 때 11만 원 터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이번 주입니다. 다음 주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은 돼요. 그렇게 갔었을 때 강도에 따라서 요 12만 원, 11만 6천 원, 7천 원 이 자리를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11만 원 정도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그림은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은 나오기가 어렵겠죠. 일정상. 그렇기 때문에 요번 주, 다음 주 정도 안에 한 번 정도의 슈팅이, 약한 정도의 슈팅이 한번 기대될 수는 있겠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시작 좋잖아요, 주봉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번 주 한 주도 쉬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렇게만 나와줘도 그 다음 주에서 한 번 정도 이 돌파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다시 밀릴 수 있는데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태고, 예를 들자면 요 범위 안에 11만 원 안쪽 범위 안에서 한 요 정도까지 슈팅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약간의 조정을 좀 더 기간 조정을 받고 그 뒤에 방향성을 결정하는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월봉도 지금 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월봉 캔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지금 아닙니다. 일정을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봉 흐름 좋습니다. 항상 HLB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도, 가격 조정을 줬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털어먹고 끝내는 그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맞고 지금 떨어진 건데, 지금도 이게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오늘 수급 상황을 딱 보면 이후에 이 자리를 또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끝나지는 않은 거, 오늘 아니고 이제 내일이나 뭐 그 이후에는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오전장 흐름에서는 오늘 장사는 대충 한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다시 올려준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넘어가서 그 위로 안착하고 더 위로 돌파하고 계속 가는 그림은 오늘은 나오기가 조금 쉽지 않다. 어떤 진짜 돌발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늘은 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HLB가 지금 당분간은 조금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쪽에서 이 기간 조정이 끝난다라는 신호는, 차트상에서 신호는 12만 원을 돌파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의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자, 파미셀, 이 파미셀을 보면서요, 제법 또 예전에 HLB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처음에 어느 정도 맞출 때 막 환호를 해주시다가, 한번 틀린 적이 있었죠, 처음으로. 글도 잘 안 쳐지네요. 요 자리였죠. 요 자리에서 제가 쉬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제가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이때 정말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멀리 못 갈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조금 거기서 오버슈팅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나왔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인데, 파미셀 역시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오늘 상한가를 가도 된다라고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갈 수도 있다고, 가도 뭐 되기는 하지만 이후 그림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2만 2, 3천 원대 정도에서 놀아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 모레까지를 생각해서였고, 제가 이번 주 안에는 요 자리를 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끝까지 안 들어보시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건 변명이라기보다는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만약에 기업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죠. 이런 225%, 87%,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거죠. 139%, 이거 올해 파미셀입니다. 올해 파미셀 지난달 거죠. 지난달에 파미셀 이런 식의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차트만 보고 기업을 안 봤다면. 제가 파미셀을 처음 이 대중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시기가 2,000원대였습니다. 그때부터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고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 가지고 있는 재료도 제법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재료들을 이런 불특정 다수의 그 공간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재료가 나왔을 때 못 갑니다. 그건 거의 열의 9은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고 안 들고 있고를 떠나서 그런 종목, 그 어떤 재료를 미리 오픈을 다 해버리고 나면 그건 보유자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료를 말씀드리지 않는 것 뿐이에요. 저희 그 VIP방에서 중장기로 들고 왔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 VIP방 계시는 분들한테는 재료를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정까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오픈이 되고 나면 못 갑니다. 나중에 재료가 나와도 제대로 못 가요. 왜?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올라가기만 기대하면서 쫙 다 들고 있는데 누가 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모든 부분을 말씀 안 드리고 녹여서 말씀을 드려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녹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예상한 것보단 상당히 강하게 시작을 한 건 맞죠.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파미셀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단타분들이나 중장기분들을 위한 설명이 아닙니다. 스윙분들을 위한 설명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스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늘 이렇게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뭐 끝날 수도 있고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시가가 이미 너무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높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썩 좋은 그림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내일 만약에 여기서 또 넘어서서 25,000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수요일 날 넘어가게 되면 얘는 거래 정지를 당할 수가 있게 되죠. 크게 올라가게 됐을 경우는. 이게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요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반에 또 일정이 하나 있잖아요. 얘가 나름 큰 일정이죠. 나름 큰 일정인데, 그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경고딱지,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 경고딱지하고 이거 붙인 거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올까봐 그랬던 거죠.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1차 결과가 한번 나오고 나서 얘가 날라갔다가 한번 한 2, 3일 조정을 주고 그 뒤에 결과가 또 한번 나왔을 때 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림이 되는데, 이미 지금 경고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4월 말에 1차 결과가 나오게 됐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너무 많이 띄워버리면 이 경고 딱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경고 붙이고 거래 정지 되고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갈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거래 정지가 되고 달릴 경우에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이것도 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그렇게 안 가기를 바랬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파미셀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 조절을 좀 잘 못했네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